이거 5개만 끊어도 살 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살 빼는 방법 연구하는 퉁퉁 한의사입니다. 보통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하시면 오늘 저녁은 닭가슴살 먹을까? 아니면 서베이 먹을까? 이런 거부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순서를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먹던 것들 중에 무엇부터 안 먹어야 되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먼저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다이어트를 할 때 꼭 피해야 되는 5가지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단맛 나는 음료들은 전부 다 끊으셔야 됩니다. 전부 다. 콜라, 사이다 이런 탄산음료는 당연하고 앞에서 드시는 무슨 라떼, 프라푸치노 듣기만 해도 살찔 것 같은 이런 친구들, 그리고 되게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로 안 건강한 과일 주스 이런 친구들도 다 끊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를 다 제쳐두고 이 음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몸은 액체로 섭취한 칼로리를 고체만큼 먹었다라고 인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점심에 밥을 한 공기 더 먹었다고 하면 저녁에는 나 점심에 밥 많이 먹었으니까 좀 덜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음료는 점심 식사하고 나서 카페 가서 딸기라떼를 한 잔 먹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딸기라떼가 보통 밥 한 반 공기 정도의 칼로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점심 때 딸기라떼 먹었으니까 저녁에 밥 반 공기를 덜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안 하시죠? 보통 잘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기라떼만큼의 칼로리는 저희 하루에 먹는 칼로리 총량에 그대로 얹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게 되면 당이 들어간 음료를 먹은 만큼 살을 빼기 힘들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음료는 항상 조금 경계를 하셔야 돼요. 탄산음료 같은 경우도 탄산음료 한 캔에 보통 각설탕으로 치면 8개, 9개 정도의 각설탕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테이블에 각설탕 8개를 올려놓고 그거 한번 먹어봐라고 하면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탄산음료는 그냥 뚜껑 따서 바로 원샷 때려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음료는 딱 하나 물로 고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맹물 먹기 조금 힘들다 그러면 당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무가당 음료, 차나 예를 들어서 내가 탄산을 좋아한다 그러면 탄산수, 커피를 좋아한다 이러면 아메리카노, 이런 식으로 당이 들어가지 않는 음료로 고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건 당연히 그냥 물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은 과자, 피자,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도 물론이고 라면 같은 가공식품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가공식품이 안 좋다고 저희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도 애기들한테 가공식품 잘 안 주고 그렇게 하는데 왜 안 좋은지는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이 다이어트적인 관점에서 보면 되게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한테는 가공식으로 만든 식단을 주고 한 그룹한테는 자연식으로 만든 식단을 제공을 했습니다. 같은 무게로 쳤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섬유질 이런 영양소 성분은 완전히 일치하는 식단을 만들어 놓고 먹는 양은 너희들이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는 가공식단을 제공받은 그룹에서는 자연식을 제공받은 집단에 비해서 하루 평균 500kcal를 더 섭취하는 결과가 나왔고 2주가 지나고 봤더니 두 그룹 간의 몸무게 평균은 2kg 정도 벌어지게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가공식품은 말 그대로 가공된 식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섭취하는 과정에서 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섭취하는 속도 자체가 매우 빠르게 됩니다. 문제는 저희가 식사를 할 때 배부르다고 느끼는 신호 자체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런데 가공식품은 뇌에 그 신호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눈앞에 보이는 걸 다 먹어치운 이후입니다. 저희도 배고플 때 눈앞에 있는 음식 다 먹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다 먹었네 이럴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공식품의 진짜 문제는 칼로리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이 몸에 흡수되는 형태, 그리고 이 가공식품을 먹는 그 속도에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가공식품 자체가 과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식품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이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단을 주로 하시게 되면 아까 실험에서 보신 것처럼 먹는 양 자체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다이어트를 성공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앞에와 비슷한 결인데 저희 한국인이 끊을 수 없는 그 영양소 탄수화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탄수화물 중에서도 정제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으셔야 되는데 흰빵, 흰쌀, 떡, 케이크 같은 껍질과 섬유질을 벗겨낸 탄수화물을 말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이 정제 탄수화물은 몸에 들어올 때 소화랑 흡수 속도 자체가 매우 빠릅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올 때 흡수가 빠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서는 혈당이 확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 몸은 혈당이 올라가니까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됩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되게 되면 혈당은 또 어떻게 되죠?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저희 뇌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좀 먹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배고프고 또 뭔가 허기지고 단 거 땡기고 뭔가 먹고 싶고 이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저도 가끔 난 왜 이렇게 돼지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 때문이 아니라 이 탄수화물 때문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면 이런 배고픔, 허기짐이 생각보다 더 빨리 찾아오고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드시더라도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라 통곡물, 잡곡, 채소 이런 것처럼 섬유질이 살아있는 형태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섬유질이 살아있는 형태로 저희 몸에 들어오게 되면 흡수 속도 자체가 완만해져서 포만감이 오래가게 되고, 포만감이 오래가면 군것질을 하고 싶은 마음도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흰쌀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잡곡밥으로 바꾸시고,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통밀빵 이런 걸 바꾸시고, 또 과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견과류로 바꾸시고, 이런 식으로 저희 한국인들은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기는 힘들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을 섬유질이 살아있는 탄수화물로 바꿔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술입니다. 술은 참 끊기가 힘든데요. 술이 왜 문제가 되냐고 하면, 술 자체 칼로리보다는 저희 몸에 들어올 때의 우선순위가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알코올을 일종의 독소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들어오면 다른 거는 제쳐두고 이 알코올을 먼저 분해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희 몸에 들어온 알코올을 처리하는 동안 알코올과 같이 먹었던 기름진 안주, 밥, 고기 이런 친구들은 우선순위가 밀려나게 되고 그대로 몸에 저장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은 술 한 잔이 어제 먹은 안주를 저의 살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알코올은 저희의 판단력과 억제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정신없이 먹고 다음날 이제 친구들이랑 정산할 때 보면 막 5차까지 안주를 때리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게 다 술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술은 그 자체 칼로리가 더 문제가 된다기보다 저희 몸에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과 저희의 판단력과 억제력을 흐리는 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는 최대한 피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튀김입니다. 치킨, 돈가스, 햄버거, 감자튀김 이런 거 있잖아요. 튀김 먹지 말라고 하면 지방은 살 안 쪄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탄고지 얘기하시면서, 저탄고지 하시려면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저탄고지는. 근데 튀긴 음식은 저희가 밥만 안 먹었다 뿐이지 튀김이 탄수화물이고, 감자튀김, 감자 탄수화물이고, 케찹에 찍어 먹으면 케찹도 당이고, 이렇기 때문에 밥을 안 먹었다 뿐이지 내가 저탄고지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튀김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동시에 저희 몸에 집어넣는 아주 최악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열량의 밀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같은 무게의 채소랑 튀김을 비교하면 튀김이 같은 무게의 채소에 비해서 열량이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튀김 하나가 밥 한 공기의 열량을 넘기도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는 이 튀긴 음식은 꼭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빅맥 세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위에 버거, 정제 탄수화물, 패티, 가공육, 양상추 좀 괜찮아요. 그리고 소스, 당이죠. 빵, 또 정제 탄수화물. 거기다가 감자튀김, 튀김이죠. 탄산음료, 당이죠. 이러니까 식단을 이렇게 하시면 그냥 나 살 안 빼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는 이런 패스트푸드나 튀긴 음식은 꼭 끊어주시는 게 사실상 여러 개를 동시에 끊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힘들지만 꼭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다이어트는 잠깐이나마 그 식습관을 잠깐 바꾸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탄산이나 당이 들어간 음료를 좋아하셨다면 그걸 물로 한번 바꿔보고, 그리고 또 가공식품을 자주 드셨다면 그걸 자연식으로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식습관을 잠깐이라도 조금 바꿔줘야 요요가 오지 않고 건강하게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5개를 평생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살을 뺄 때는 감량기가 있고 유지기가 있어요. 감량기는 저희가 목표하는 체중까지 내려갈 때 체중을 감량하는 기간이고, 유지기는 목표하는 체중에 도달했으면 유지하는 기간인데, 이 5가지 음식은 감량기 동안에는 조금 끊어주시는 게 훨씬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지기에 도착을 하면 살이 찌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씩 먹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원히 못 먹는 게 아니라 잠깐 끊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이어트는 내가 닭가슴살을 먹겠다 요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무엇을 안 먹어야겠다에 집중하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